50대 직장 여성이 20대 청년을 만난다. 내 어린애인이 임신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스토리를 살펴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유나는 오해로 인해 51살이 되었지만 저는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50살이라고 믿지 않는다. 당연히 나는 진실을 믿고 싶지 않다. 피부나 잡티 없이 날씬한 얼굴과 건강한 몸매, 자신감, 이런 태도는 30대 초반이나 중반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매력적인 모습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먼지층이 쌓였습니다. 외로움과 배신, 탄탄한 경력은 경력과 같다. 유나는 겨우 20살이었을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결혼한 남자와 결혼할 당시에도 처녀였어요. 밝은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역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30대의 야심차고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을 꿈꿨어요. 유나 안정적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일해요.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늙어가고 노인이 될 것이라 믿지만 이상과 현실은 정반대다. 결혼한 지 3년 차쯤 됐습니다. 제 남편은 종종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최소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유나는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아마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유나가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는 게 이상했다. 남편은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나는 일어나서 재빨리 화면을 껐다. 아무 말 없이도 느낄 수 있는 묘한 분위기. 집에서 두 부부 사이에는 불안한 감정이 감돌았다. 어느 날, 유나가 성장하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난 뒤 우연히 책상 서랍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예감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호기심을 갖게 한다. 그녀가 꺼낸 봉투에는 남편의 해외지사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여자와의 메시지 교환, 아내는 함께 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가득 차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느낌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불안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순간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남편이 변명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고 배신감을 느꼈다. 절망의 상태에서 몇 달간 싸운 끝에 마침내 이혼했습니다. 나는 32살이 되면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고통스러웠고 동시에 더 이상 남자들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유나는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추억을 정리하세요. 사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을 되찾았습니다.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첫째,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회사 근처에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직 외국에 있어요. 여행 일정에 맞지 않는 물건은 포기하세요. 반복해서 언급되는 일이지만 이혼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상을 위해 희생과 타협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할 수 없었다. 나는 더 큰 회사로 옮겼고 거기서 나는 20년에 걸친 경력을 쌓았고
그녀의 업적은 인정을 받았고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이는 종종 체력과 외모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나는 도전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회사는 긍정적인 경영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주목을 많이 받는다. 아니요. 이번 주말에 우리는 함께 쇼핑하러 갈 거예요. 혼자 영화를 보면 외로움을 느낀다. 때로는 혼자일 때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헬스장에 가서 영양보충제를 먹고 스포츠를 즐깁니다. 저는 자기계발과 영양에 관한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덕분에 유나의 이름이 회사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나이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음식 맛이라고 들었어요. 그녀 앞에는 20대 남자 민준이 서 있었는데 그는 회사에 막 입사한 엉뚱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매우 창의적이다. 윤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룹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과 코칭 역할은 제가 정말 즐기는 일 중 하나입니다. 민준이에게 큰 일을 맡겨야 할 것 같아요. 개발을 촉진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어린 멤버입니다. 처음엔 민주가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녀의 표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윤나의 따뜻한 말투 때문이기도 했죠. 당신의 사려 깊은 조언과 지도 덕분에 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야에서 제 기술을 바꾸고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지나가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짜증나. 유나는 그녀의 삶에 존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신입사원이에요. 그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 공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룹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근처 해변으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가 떠날 때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유나와 팀 리더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맡고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내가 뭔가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를 따라와줘서 다행이에요. 나는 놀라서 다시 피곤한지 물었다.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평소에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아침에 잠자리에 들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도 잘하시네요.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나는 한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유나야, 내가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나를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요즘 얼마나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은 걸까 궁금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홀로 사는 삶과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개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주는 그게 그녀의 권리라고 말했고 나는 그날 밤 그들의 말을 그대로 경청했다. 해변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갑자기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후배구나.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부자들과 우정을 나누세요.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민준이가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거의 20살이지만 나는 유나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낀다. 그녀의 성숙함, 그녀의 지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그녀의 세상, 어느 금요일, 모든 것을 알고 포괄하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야간 근무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면서 또 갑자기 당신과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도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밖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나와 민주는 어색하게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먹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폭발 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달 민주가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떨고 있다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유나에게 고백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리더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윤나예요. 저는 그저 언니를 존경하고 존경할 뿐이에요. 저는 나이 차이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여전히 진심입니다. 유나야 부끄럽지만 마음은 그대로야.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와의 연령 비율은 직장에서도 우리는 팀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조심 잡았다. 팀 리더는 어떻게 그것을 했나요? 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유나가 밤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는 복잡해요. 시작해볼까요? 나는 노력했고 상처도 받았고 늙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점점 더 생동감 있게 되고 있다. 유나는 30대에 이혼한 뒤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아요.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자유롭다. 1년 후, 두 사람은 민준과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 내부와 외부의 주의와 관심을 분산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죠. 특히 유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니었다. 당신은 나이 어린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미묘한 아이러니. 상대방이 20대일 때 부모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후반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민주주의는 진실입니다. 저는 점차 안심이 되었고 유나 씨 가족의 설득과 생각을 통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에 그의 책임과 비전, 그리고 유나를 위한 그의 인생 계획. 그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유나 씨의 따뜻한 마음과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족들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소규모이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결혼식.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이미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는 의심했지만 적어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유나와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물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섹시한 웨딩홀. 결혼식 후 오케스트라와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장식해 주세요.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 유나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순수한 행복을 느낀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몸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이런 징후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기분이 더 나빠지고 종종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을 극복했지만 생리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자주 발생하고 아침에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토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유나는 그게 폐경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이에 동의하지만 그 남자는 제 직장 동료 중에도 임신 테스트를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언 반, 진단 반, 농담 반을 했습니다. 윤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을 봤다. 저는 그것을 시도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건 유나가 50대 초반 임신 때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가리키시면서 아직 비하라고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윤나는 심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나와 함께 있던 민준이는 의자에 충격을 받은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의사는 예상치 못하게 윤나가 내 건강을 잘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 기본적인 체력이 예상보다 좋아졌어요. 그는 내가 임신했고 건강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출산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윤아와 민주는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신선한 공기의 한숨. 윤아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심호흡을 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많아요. 두려움은 불안을 자극한다. 이 나이가 되면 안전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도 가능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윤나는 결국 의사의 조언을 따랐다. 업무에 적응할 시간을 갖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회사는 이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두고 상황을 존중하세요. 유연성과 유연한 근무 시간이 문제입니다. 윤아 역시 생각이 복잡하네요. 이게 정말 나에게 행복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이다. 강제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임신은 기적이지만 오랫동안 혼자 사는 습관과 지금 편안한 일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에게 공격받을까 두려워 윤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다. 저는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를 재배합니다. 저는 과일을 조금 사서 저녁에 아내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준비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도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 부모가 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다. 또한 저는 직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인데 아직 집도 사지 않았어요. 더욱이 제 아내가 임신할 위험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세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사는 종양이 크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아는 겉모습만 건강해 보인다. 사실 저는 50년 넘게 살았어요. 물론 이는 20, 30대 엄마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음, 운동, 적절한 영양 및 그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아는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가와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저는 매일 조심스럽게 걷고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포장합니다. 직접 주스를 섞어서 즐겨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임신일기를 썼다. 윤아 오늘 밤새 아주 잘 잤어요. 나는 아침에 약간 메스꺼움을 느낀다. 저는 괜찮습니다.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점차 단순한 연인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되는 길을 걷는다. 눈빛이나 말투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윤아 부모님이 딸의 임신 소식을 알리는 부분이 그렇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랐고 반대했다. 당신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치면 어떡하지? 동료들 중에서는 헤라가 걱정스러워하는 듯했다. 저들이 내 뒤에서 험담하는 거야? 나이 차이는 어떻게 벌어졌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아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반응에 반응하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안전한 출산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나는 몸을 굽히자 배는 커졌다. 처음에는 옷 입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배가 점점 단단해졌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슬퍼요. 진짜 엄마가 되어서 기분이 좋다. 솔직한 마음. 유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가운데 민준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인정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엄마가 날 미워할까봐 네가 너무 늙고 내 자식이 사춘기를 맞을 때 할머니처럼 보일 거야 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때 나는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나이는 50살이 다 되어갑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내 친구들의 엄마들은 나만큼 인생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경험은 애정을 가지고 안겨질 때 찾아오고 위로가 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유나의 가슴은 마치 덩어리가 녹아내린 것처럼 이상한 위로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성장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자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나에게는 매일이 소중해요. 사실은 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세요. 휴식을 취하고 과일을 먹어 영양분을 보충하세요. 샐러드를 먹고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회의 일정이 당신에게 맞는 시간에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게다가 팀원들도 처음부터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색하기는 했지만 점차 유나와 민준이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일을 나눌 때 지지적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임신 7개월 때부터 출산을 신중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를 고위험 임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지만 다행히도 유나의 건강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간 건강검진이 없습니다. 아기들은 행복한 소리와 심장 박동을 느낍니다. 민주는 내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놀랐다고 한다. 유나의 작은 마음과 반짝이는 눈이 어떻게 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유모차와 아기 옷을 샀다. 나는 걸어다니며 구경했다. 이 점은 처음부터 간과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것이 남자아이를 위한 것인지 여자아이를 위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모든 게 새 거예요. 유나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넷 카페로 가거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왔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나요? 저는 30대 초반에 이혼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하고 평생 혼자 지낼 거예요. 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인생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당신에게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줄 것입니다. 직선거리라 하더라도 9개월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일이 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윤나는 열이 났다.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늙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한밤중에 침대에서 길을 잃는다면 유나 진단이 필요합니다. 민주가 내 두 손을 꽉 잡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안전할 거예요. 회의가 다가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유나의 몸은 점점 무거워져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걸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어요.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종종 민준이에게 도움을 받는다. 나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유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임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날 것을 선택하고 기다립니다. 네, 저도 그들처럼 고통을 겪을 겁니다. 저는 제 아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개념이에요. 드디어 생일이 다가오면 새벽이 되자 유나는 배에 통증을 느꼈다. 나는 깨어나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착했을 때 저도 병원에 도착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바로 분만실로 데려가셨어요.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 임신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통스럽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고통은 파도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덮쳤다. 그녀는 도망가고 있다. 나는 눈물과 땀을 참을 수 없어. 유나의 건강 담당 의사는 일정 기간의 통증 끝에 제왕절개를 권고했습니다. 섭취량이 매우 심각하고 아기의 몸무게도 약간 더 나가므로 안전하게 꺼내야 합니다. 윤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술실에서 수술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는 당신과 우리 아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나는 유나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수술대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전신 마취 대신 하체 마취를 받았습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결정을 내렸다. 수술이라 긴장했지만 아이는 탄생의 순간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하복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움직이며 압력을 느꼈다. 저는 무서움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마침내 안에서 부드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은 소음을 낼 만큼 시끄럽지 않습니다. 윤나는 울면서 의사에게 아기라고 말한다. 아기가 태어나자 작지만 사랑스러운 유나와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 갔어요. 민준은 아이를 안고 걸어갔다. 어린아이가 유나를 따라간다. 유나가 손가락을 흔드는 것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엄마이고 이 아이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가 태어난 후로 유나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지치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때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나가 승진하면서 나는 그 회사에서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세요. 특히 민주주의, 실용적이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기업 생활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는 아빠가 되었고 동시에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추가 근무를 해야 할 때는 동료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찾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로를 지원하며 가족을 이루세요. 윤나가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사라졌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웃을 때 세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이혼의 시기에도 이제 아이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 듯하고 민준이도 가정이 있는 듯합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나이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나가 출산한 지 6개월 후에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나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제 자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걱정스럽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양부모와 베이비시터가 체포되는 동안 유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뒤 천천히 재활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수유실을 짓는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팀 리더.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족 생활의 균형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인사입니다. 그녀가 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밤늦게까지 해외 근무 및 불합리한 초과 근무, 일자리 수는 감소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근무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회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저는 저보다 어린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자신감 있게 키우고 직업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삶의 리더가 되십시오. 민준이에게 앞으로도 친근하게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윤나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감정을 느낀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왜 울고 있어요? 민준이는 쾌활하게 물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넘치는 감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산책을 하고 민주처럼 함께 웃는 건 꿈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얹고 당신이 항상 따뜻하고 강하다고 믿어왔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나, 너를 갖게 되어 행복해. 나는 먼 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 보았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마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이 축적된 것 같으니까요. 51세의 새로운 시작. 인생은 유나가 빛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사랑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때에 태어난다고. 이 기적은 선물이 되어 유나와 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아기의 이모, 삼촌, 조부모를 도우세요. 당신의 일상을 완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늘 유나를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유나, 민준. 새의 믿음은 태어난 아이의 삶의 도전이 되었지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됩니다. 30년의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나는 60세가 다 되어가지만 그건 단지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다른 관점과 조금 다릅니다. 유나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머니는 자신의 관점에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되고 싶다. 30년 차이가 나면 꼭 이루겠다고 약속해요. 절망과 편견을 극복하세요. 이 커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에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항상 좋은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충분한 만족을 얻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사랑은 더욱 커진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유나는 20세 직장인 민중과 51세 러브앤유라이프에게 선물을 주러 온다. 예상했던 대로 이 과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과 차별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런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 많은 감정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는 항상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삶과 사랑은 어떠한가? 그녀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유나가 걷기 시작하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닌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2분 계셔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 아이는 많이 웃었다. 내가 2 팔을 벌리자 약간의 온기가 유나에게 전해졌다. 민준아, 가슴이 뭉클해. 우리는 아이와 유나를 동시에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